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아름다운 5월 봄날에 이렇게 귀한 분들 뵙고 인사 나눌 수 있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선거 조직이라는 게 이제 여기 중앙선대본에서 정책 간담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국회에서 하고 그런 게 맞는데 이번 선거가 워낙 여의도에는 얼씬거리지만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니는 컨셉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번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래 정책 협약이 충분하게 사전에 경선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고 정책이 반영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정책 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며 순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정부가 구성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잘 발현되는 실현되는 그런 정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 대표님들 모시고 이렇게 관련된 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요즘 제가 사회복지 쪽을 맡다 보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마산에도 다녀왔는데 주로 이제 복지와 관련된 영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그 단위마다 보건의료 증명은 증명적으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직제 개편을 하면서까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복지관은 또 복지관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 기관들마다 자신들의 특색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또 지방정부로 조직 구성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곧 통합돌봄 시스템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제 좀 선을 보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돌봄과 관련된 충분한 각각의 이해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돌봄의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의료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그동안도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나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의체를 대표하여 임종환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정책 협의회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습니다. 저희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회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18년 8월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커뮤니티 케어를 정치적으로 삼았던 시점이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줄창 이것을 실현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 협의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고 또 교육과정 같은 개발을 하고 또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케어 코디네이터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직종들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학제 주치 팀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현장에서 뛰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치제도 또 통합돌봄 부분을
중요한 정책 의제 또 공약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밑거름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통합돌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승건 기본도금 추진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낯익은 얼굴들이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저희 민주당과 또 한국 커뮤니티 케어 협의회, 보건의료 협의회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협의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요. 1차 보건의료 학회장이자 그리고 저희 사복위의 선대위원회의 최현석 위원님과 같이 이런 간담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얘기는 짧게 하고 이따가 그 간담회 형식의 이게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의원님과 우리 협의회 회장님이 한 4가지 정도의 정책 협약을 하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기본돌봄 추진 본부장으로서 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의 전달 체계 정비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양성에 굉장히 힘쓰시잖아요. 양성에 힘만 쓰면은 일단 이분들이 실력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도 모자람 없는 그런 실력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게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용적으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정부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 과정, 셋째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중심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통합돌봄 매니저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자격증,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을 주어야 이런 전문성이 좀 담보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우리 협의회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녹아내서 법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대선 정책으로 이미 후보가 이야기한 주치의제도, 주치의제도가 단순히 의사 중심이 아니라 다학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완성을 진보 정부 때 노력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의체에서 이 정책 협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조금 시간 더 주시죠. 이렇게 하세요. 조금 여유 있게. 근데 지금 4시 반에 다음 오니 정책 협약식이 있어서 예. 괜찮아요. 네, 여기 힘들게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네. 근데 뭐 얘기하시죠. 그렇게 교육위원장님하고 간병비에 관련해서 김대균 교수가 지금 준비 오신 게 있으니까 하고 또 자유롭게 또 발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희정 교육위원장님 하고 김대균 교수님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명칭은 케어 코디네이터인데 다학제 케어 코디네이터라서 실제 다학제가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주의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학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5년째인데 초기에는 한 30명 하다가 40명, 50명 하고 계속 니즈가 많아서 올해 작년에 70명이었고요. 70명 하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가 돼서 올해는 60명을 못했는데 지금 62명이고 저희가 보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2명이 헤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한 60명이 기존에 교육받으신 분 60명이 또 신청을 해서 보수교육으로 12시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은 56시간입니다. 50시간부터 시작해서 56시간이고 현장에서 하루 8시간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할 때는 이제 명칭은 케어 코디네이터지만 공통학 지원법이 생겨도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코디네이터라기보다는 약간 매니저의 개념으로 커리큘럼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만족도도 엄청 높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 지금 한 250명 정도 배출이 됐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지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의료사업 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니즈가 강합니다. 저희가 운용해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 커리큘럼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 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바라기는 이게 조금 더 제도화돼서 현장에서 이분들을 쓸 때 얼른 이렇게 투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케어 매니저가 벌써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5년 됐거든요. 47만까지 구성되어지는데 개업을 시작하면서 이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우리도 통합도로는 안착시키려면 그다음에 전문화된 인력이 당시 필요하다는 거죠. 간병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그러면은 그 경우는 이 매니저가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커리큘럼 구성하기로는 이 물보험이라는 게 그냥 의료만 있고 또 육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우르려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약간 그 안에 들어간다기보다 대상자를 직접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해서 다학제로 지금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학제를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도 서비스 제공하면서 돌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의견들을 듣다 보면 종국에 가서는 의료 시스템, 의료 동물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더 큰 문제는 주거 복지가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 거기에 이제 동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거 복지가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지금 말씀하신 통합 코디네이터가 매니저 역할을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직종을 한 직종만 들어오는 게 의료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건조직이 다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실제 해보면 의료적인 니즈만 해결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복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 커리큘럼 속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끔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는 쪽을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그게 지방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코디네이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방 공무원한테 맡기기는 또 한계가 있을 테니까 뭔가 민간 영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사실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거가 공무원과 같고 민간 쪽 다 받는 거예요. 네. 다 봤는데 그 서티피케이션에 그 있을 거 아닙니까 포지션이 어디까지 만약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공식 인정을 하면 인정의 범위가 뭐 허가범위냐 사용범위냐 운영범위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민간 자격증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 공인 자격으로 간다면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그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공무원 교육과 민간 교육에 대한 걸 하는데 거기도 교육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 와서 같이 협력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 보건 쪽을 너무 몰라요. 네, 간호사 같은 경우는 또 복지에 대한 걸 너무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회 관리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곳곳에 박아놔야죠. 전담 조직에도 받고 또 의료기관이나 또 사회복지기관에도 받고 그 사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복지 쪽하고 우리 쪽하고 계속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서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조금 그 부분을 문제는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데 의료와 돌봄을 연결할 수 있는 본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 분야가 있는 부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전문력이 있어야 된다. 저희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의료적인 측면을 모르면 한계가 있다고 또 의료 쪽에서도 보면 이게 복지 쪽을 모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의 경험도 보면 복지나 의료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서비스 제공하는데 누가 하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반호 감독님. 예, 간병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마침 주최를 해주셔서 통합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일 텐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 서비스나 아니면 요즘 이제 재택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의료 지구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이 되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간병의 문제 혹은 간병의 부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병 문제를 최근에 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서 노인 간병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뭐 건강보험공단에 주장하는 것처럼 뭐 15조가 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추계한 것처럼 뭐 이제 범위와 대상에 따라서 뭐 3천억부터 시작해서 1조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건 노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년 세대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백인 돌봄 회의 때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부모를 돌보느라고 일터를 포기하고 소득도 끊기고 미래 세대조차 어려운 그런 청년 세대들에게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간병의 어떤 국가 책임이라는 것들이 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돌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사진료조사 제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나오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배경에는 돌봄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좋은 죽음의 제 첫 번째 조건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 속에 남기보다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의사 졸업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 문제를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러기에 이번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간병의 급여화를 청명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번에는 이제 전면 시행보다는 시급하고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요양병원에 있는 말기관에 대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생애의 마지막을 가정에서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가족이 일상과 돌봄을 모두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나눠주겠다라는 협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급여가 단순히 노인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삶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돌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통합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결국은 환자가 집에 머물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지 환자가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이 아무리 우리가 체계를 갖추어도
결국은 병원으로 입원하고 생애 말기에 의료비를 많이 쓰면서 병원에서 75%가 사망하는 변화를 의미 있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회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협약을 시작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웰다미 쪽에서 그다음에 좀 약간 시민의 참여 구조에서 건강 리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의료협동조합이 지금 붙였는데 저희도 2019년부터 통합돌봄 참여하면서 이제 실제로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의료와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건 주거만큼 건강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다양한 영역,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주사, 치과 여러 영역들이 그 사람한테 맞게 협업해서 건강한 일상을 살도록 설계해주고 주변의 그런 다양한 마을 생태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량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공공이 협업해서 돌보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한 7년 정도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만들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그런 의료기관이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참 굉장히 의미 있고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돌봄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도 이제 실천적인 상황에서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이 그리고 다음 내년도에 있을 의료보건법이 사실 시행규칙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돼야 될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저희랑 같이 이제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한웰다잉 협회 쪽에서는 이번에 이 한국 커뮤니티 케어 쪽에 많은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협회 쪽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르신들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라고 하는 쪽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총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어떤 그런 케어 문제, 돌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간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현재 그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 특히 여기서 이제 또 통합 돌봄 매니저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민간 자격증보다도 어떤 국가 자격증으로의 어떤 급이 좀 올라가서 어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민간 자격증보다는 국가 자격증이다라고 하면은 자긍심 일에 대한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노력도 해야 되겠고 실제로는 저는 작년에 유영원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로 공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막상 가보면은 실제로 뭐 통합 돌봄 매니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현장에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고충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분석이 돼서 이러한 그 통합 돌봄 매니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코디네이터의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영역까지도 같이 이제 이해를 해야만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웰다잉 협회 쪽에서는 아까 뭐 조력사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건가라고 하는 국민의 이제 복지 차원이 되겠죠.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통합 돌봄 매니저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워나간다. 이건 뭐 실제로는 어떤 그 단계 통행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10년, 20년, 뭐 100년 대계를 보고서 실제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3분만 열을 더 주십시오.
방문자리나 소방이나 청년사는 좀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작업팀을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랑 보건이랑 돌봄을 굉장히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혈관하고 나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복지 서비스를 받다가 병원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서비스가 분절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으로 무조건 옮겨가야 되는 제도의 분절들이 있다가 통합돌봄법이 저희한테 시사하고 있는 이 칸막이들을 빼겠다는 내용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 모두 다 이걸 어떻게 막 섞이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중시적으로 역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 지금은 한 사람의 니드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10명이 가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10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주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줄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통합돌봄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그 매니저가 당사자의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우선적인 그게 복지가 됐든 의료가 됐든 돌봄이 됐든 결정할 때 사실 정해져 있는 자원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재활은 우리나라에서 재활을 의료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재활을 분발하는 복지나 보건으로 돌봄 안에서의 재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칸막이를 뺀 상태에서 현재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들이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게 그런 기업이 진행되면서 집값 쪽으로 집값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문구강 관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위생에는 신경을 쓰는데 구강위생 쪽은 되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초빈생 관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반드시 그런 필요한데 우리가 2008년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건법 쪽에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시가가 빠지는 바람에 2016년 8개월 전에 들어가서 해서 이제 근데 더 보건에 안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정책과 쪽으로 같이 해서 일종의 구강수단의 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용력해서 아마 이번 10월달쯤 마무리되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준비가 되어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강학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동안 저희들도 좀 관심이 없었고 또 필요하긴 한데 저희들도 잘 몰라가지고 참여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얼마 전에 저희 한의협하고도 회사 지금 해서 실제로 방문 진료를 해서 킷을 봤습니다. 현장 방문도 해봤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각각의 영역에서 통합돌봄이 잘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고 서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보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문제는 이제 예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건강보험공단과 또 단기요양보험에서 어떻게 이 핏줄이 잘 통하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제일 큰 어려움이고 또 해결해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설계할 때부터 잘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설계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전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에서 좋은 사례라고 보이는 인천병원 이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진로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진로 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면 하는 정책이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를 못했는데 약사분도 네. 양분 양분하는 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 네, 어제 일요일날 서울시 약사회가 저기 아주 야심차게 가제약물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갖고 마곡 코엑스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이어서 정책협약식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의회가 국민건강 증진과 실효성 있는 통합 돌봄을 실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 마련 및 기본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길게 게요. 지난 대선에는 정책본부와 이런 생각들이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사진 찍고 나가고 이랬어요. 5분 만에.